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국심신치유학회의 학술 세미나가 이렇게 열린 것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참관호에 제가 논문을 실을 수 있는 점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교육기관에 재직을 했고요. 초등학생은 물론 또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대상으로 한 교육, 또 지금은 저희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의 통합치유학에서 마음챙김을 중심으로 MBSR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MBSR이 단순히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가, 또 이 교육계가 필요로 하고 있는 점에 대한 그런 어떤 필요성,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다 정규교육 받으시고 또 지금도 교육을 받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런데 단순히 지식 위주의 교육을 뛰어넘어서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로서 교육 현장에 오랜 기간 재직을 했고,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 MBSR 적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들의 경험 속에서 인성이 발달하고 또 정서지능이 발달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안고 있는 이런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MBSR의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그것을 발표해보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인성 발달을 위해서 정서지능은 과연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을 밝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정서지능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MBSR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현대사회의 교육의 문제점, 지금 이 시대에 다 드러나 있죠? 사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정의적 영역의 건강한 성장이 함께 되어야 하는 전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적 위주의, 지적인 성장 위주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우리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은 성인기로 이어져서 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또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나아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제도와 사회는 바로 이런 지식과 정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해진 이 현대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 또 온전한 삶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자, 먼저 인성과 정서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거론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인성교육이 교과서 위주의 이론으로 다루어지고, 따라서 삶 속에서 실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학교별로 인성교육을 나름 실시는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의 프로그램이 중구난방이고 또 효과 면에서도 검증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을 통해 정의적 영역의 바람직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서지능은 인격 형성의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갈수록 고도화된 첨단 기술 사회일수록 정서지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명상과 정서지능이 관계가 있다는 또 그런 학설들이 있습니다. 정서지능의 개발은 내면의 평화를 개발하는 선명상과의 연습에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이 학생들에게 부족한 정의적 측면을 발달시켜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 마음챙김을 통한 자기 알아차림 명상은 정서지능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고 또 자신의 내외적인 측면에 대한 알아차림을 보다 명료하게 함으로써 대인관계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또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명상하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MBSR이죠. MBSR의 의학적, 과학적, 또 신기치료에서 활용되고 있는 효과들은 이미 많은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 MBSR을 통한 마음챙김 능력의 개발은 정서지능 요소와 관련된 감정이입, 공감, 주의력 증진, 대인관계, 정서조례 능력, 또 정서의 질,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MBSR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서지능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문헌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자, 연구의 목적은 MBSR 프로그램과 인성의 근간이 되는 정서지능 발달의 연관성에 대한 고찰과 또 두 번째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MBSR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탐구입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로 실시했습니다. MBSR이 정서지능 발달에 기여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탐구하고 또 실증적인 연구의 주요 이론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자, 연구 문제는 첫째, 정서지능이란 무엇인가? 둘째, MBSR은 정서지능 발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셋째, MBSR 프로그램의 정서지능 발달 가능성이 가진 함의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여러분 정서지능 하면은 되게 감정에 대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죠? 감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능력?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전에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서지능의 정의를 살펴보고 단순한 감정 조절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정의와 5가지 요소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서지능의 정의는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며 좌절의 직면에서 인내할 줄 아는 능력으로 충동을 통제하고 만족을 지원할 줄 아는 능력이며 또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사고 능력이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하며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지능의 5가지 요소를 보면 첫째, 자기인식 혹은 자기의 감정을 아는 것. 둘째, 정서관리 혹은 자기조절. 셋째, 자기 동기화 혹은 동기화. 넷째, 타인의 감정인식 혹은 공감. 다섯째, 관계를 이루는 것 혹은 사회적 기술로 정서지능의 5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인성과 정서지능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인성교육은 인성이란 사람다운 사람이 갖춰야 할 도덕적 특성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3가지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첫째, 자기 영역은 자신의 발전을 통하여 자기를 조절, 통제하고 자신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며 타인 영역이란 올바른 인간의 형성 과정에 타인과 조화롭고 화목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예의와 존중을 바탕으로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타인 영역, 바로 자기의 영역이면서도 바로 이 모든 것이 타인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은 내적 연관성과 통일성으로서의 인간학적 균형의 원리를 갖는 인지, 감정, 행동의 전율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를 안다는 것은 도덕적 지식과 인격 발달을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서지능과 밀접한 상관성을 나타내는 인성의 발달 역시 자기 관찰을 통한 윤리의 내재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지능의 발달은 바른 인성 함양의 기본이 되며 또 정서지능의 5요소의 성장은 자아 정체성, 도덕성, 공동체의식, 인간관계 등 인성의 영역을 발달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또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 이게 인성교육진흥법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기 위해서 정서지능이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BSR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SR은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으로서 15명 내지 40명까지 참여하는 집단 교육이고요. 그러면서도 개인별로 배려하는 교육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MBSR에서는 마음챙김의 기본 태도로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특성은 비판단과 수신자의 마음, 또 신뢰, 애쓰지 않은 수용과 내버려 두기, 인내, 감사, 관대함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마음챙김의 그런 능력들은 몸과 마음에 대한 개입으로써 정신, 신체, 영성적인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감소, 우울, 불안, 수진, 정서적 안정성, 공감, 또 마음챙김, 안정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MBSR의 치유의 기제, 아까 앞에서 백영 선생님도 발표하신 내용인데요. 그 IA를 보면 의도와 또 주의 집중, 또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도 하면은 일반적인 어떤 태도?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아까 제가 앞에서 마음챙김의 9가지 태도를 이야기했죠. 그런 바로 마음챙김이라는 특별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도주의 그리고 태도는 사실 분리된 과정이나 단계가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 순환적이며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MBSR을 비롯한 마음챙김 수련의 최대 장점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향을 주는 주의력에 대한 자기 조절력이 강화된다는 점입니다. 또 마음챙김의 또 다른 핵심 기제로는 재인식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재인식이란 탈중심화나 탈자동화 그리고 탈집착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의식의 내용에 대한 비동일시를 통해 순간순간의 경험에 대해 더 명료하고 객관적이 되는 것으로 고통, 통증, 감정, 생각, 몸의 감각 등 그 모든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초조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통해 개발된 조망의 이동은 의도적으로 열린 태도로 비판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발달 과정에서 재인식은 의식의 위치에서 주체이던 것이 객체가 되는 것으로 내적 경험에 대해 객관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감정과 생각에 대한 조망의 근본적인 이동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명료함과 또 조망, 객관성 그리고 궁극적인 고요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탈중심화된 생각은 생각이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님을 알게 하는 것. 그렇게 안희영 박사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또 탈중심화와 체현이라는 메타기제는 인간의 정서적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MBSR이 정서지능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자, MBSR을 통한 마음챙김 능력의 개발은 정서지능의 요소와 관련된 감정이입, 공감, 주의력 증진, 또 대인관계, 중소조절 능력, 정서의 질, 자존감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꾸준한 마음챙김의 연습은 삶의 만족감과 안정감과 평화를 증진시키며 그 결과 스트레스와 고통은 감소됩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런 스트레스 반응, 이러한 것들이 정서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성격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정서지능의 5요소와 MBSR의 마음챙김 특성에 대해서 요약해보면, 자, 자기인식, 자기자각, 자기인식의 부분은 사실 MBSR의 핵심이 마음챙김의 목적이죠. 바로 사물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MBSR 프로그램에 있는 다양한 명상들, 호흡 알아차림, 또 몸의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소리 알아차림, 생각 및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
전반적인 자기 인식의 능력이 증진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자기 조절, 두 번째 요소죠. 이 MBSR에 보면 스트레스 기록표라는 과제를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제를 통해서 일상에서의 스트레스 상황과 또 몸과 마음의 반응, 또 증상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되고요. 또 일상생활의 마음 챙김의 증가로 반추의 감소와 정서 조절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습관적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자율 반응 가능성의 교육은 자신의 스트레스 패턴을 알며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순간에 마음을 챙겨서 보다 의식적인 선택과 또 창의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배양합니다. 또 세 번째 요소인 자기 동기화의 MBSR의 효과를 보면 이 가치 명료화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 가치에 정합된 사람들은 보다 강한 자기 동기화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명상은 조심스럽고 비판단적인 자기 관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올바른 내적인 태도를 직접적으로 재인식하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또 사물에 대한 재인식은 동기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복 탄력성, 낙관성의 정의와도 유사합니다. 네 번째 요소인 공감 능력과 MBSR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공감 능력은 감정을 더 잘 느끼고 정서에 더 많이 열려있는 이 자기 알아차림의 근간이고, 또 MBSR은 자기자비, 공감, 이타심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MBSR은 관대함, 공감, 부드러움과 같은 의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술과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마음 챙김은 지각된 스트레스와 사회적 유대감, 또 정서지능과 불안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대인관계 안정감이 변화되고요. 또 통찰대한 영상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 것을 통해 감정 조절과 또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힘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MBSR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또 대인관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함의와 결론이 남았습니다. 시간이 제가 한 2, 3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MBSR의 교육 지향성의 수련을 통해서 참가자들의 마음 챙김의 능력이 향상되고, 이 마음 챙김은 마음의 현존이며 또 비개념적이고 비판단적이며 선택 없는 초연한 관찰로서 경험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고 깊은 경험을 촉진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MBSR의 경험학습 중심의 지향, 이것을 통해서 행위 중심의 현대인들의 존재를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MBSR의 신체 지향적 교육의 특성으로 몸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고 생각 중심의 경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네 번째, MBSR의 전인 교육적 특성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포함한 전인적인 기능이 관여될 때 진정한 의식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자각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근원적 기능의 사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의식의 근원인 변화와 성장에 관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의를 통해서 MBSR 프로그램은 삶의 성장 능력의 기본이 되는 정서지능의 주요 요인, 즉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와 공감 능력, 사회적 기술을 통합적인 기능으로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앞에서 쭉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결과 정서지능의 5요소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자기인식은 MBSR의 핵심 구성인 요소인 마음챙김의 목적과 일치하고요. 두 번째, MBSR은 정서지능의 5요소와 관련된 감정이입 공감, 또 주의력 증진, 대인관계, 정서조절 능력, 정서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마음챙김의 치유 기제인 의도와 주의력, 태도의 기능은 자신과 외부 환경에 대한 긴밀한 연결과 유대를 통해 건강한 삶의 기반을 이룸으로써 MBSR은 정서지능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MBSR에서 강조하는 체화는 지금 여기에 주의를 두는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 또 영성의 통합적인 발달을 촉진하므로 정서지능의 각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적으로 발달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번째, MBSR 프로그램은 마음 챙김의 증진 및 열려있는 주의 그리고 자의를 통하여 정서지능 발달 가능성의 함의를 갖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6번째, MBSR은 정서지능의 발달에 기여하며 표준 방식의 MBSR 프로그램은 정서지능 발달 촉진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MBSR 프로그램과 정서지능의 관계성에 대한 탐색에 대한 연구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앞에서 임동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 갈등 관계 지수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고 그 병변 사회와 그 아픈 교육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부합되게 그 조인숙 교수님께서는 그 인성교육 차원에서 MBSR과 그 정서지능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을 이제 기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어떤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논평으로 김용량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따로 있나요? 그냥 해도 될까요? 네, 해봐요. 예. 그냥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몸의학교라고 하니까 몸의학교 교장이고요. 네, 그리고 저희 제 전공 분야는 몸을 탐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리치료, 조직개발, 그리고 바디워크 이런 분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조인숙 교수님하고 연관돼서 MBSR 관련된 저의 경험과 그리고 MBSR을 통해서 정서지능이 개발되고 정서지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들과 제가 MBSR을 경험해보고 느껴본 바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개선점은 필요하지 않을까? 정서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내지는 탐색적인 어떤 질문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발표해 주신 말씀들을 제가 잘 들으면서 한마디도 틀린 말씀이 없어요. 다 좋은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좋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뭐가 좋은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저한테는 좀 다가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 연관성을 문헌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는 데에 이 논문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개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 논문이 좀 기여가 된다면 어떤 대상, 어떤 또 개선점,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 MBSR의 새로운 플러스 알파 이런 정서 조절을 위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까? 어떤 부분에서 좀 우리가 다음 프로그램으로 이 부분들을 활용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첨가되면 좋을까? 뭐 이런 저의 그 탐구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정서지능 하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Emotional Intelligence. Emotional Intelligenc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모션이 단지 그냥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스트레스 관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보면 자기 인식도 들어가고 자기 관리도 들어가고 자기 동기화도 되고 타인의 감정도 인식하고 그리고 관계를 다루는 능력까지 거기까지 상당히 큰 범주 내에서의 정서지능을 얘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더 이번에 좀 새롭게 더 다가왔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MBSR이라고 하는 제가 이제 8주짜리 프로그램을 저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좀 더 다른 연구와 다른 테크닉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요즘의 학생들, 요즘에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런 부분에서 좀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저의 개인적인 분야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앞에서 이자만 더 빼면 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두 개가 같은 형제 자매거든요. 이모션과 모션. 같은 어근에서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모션을 자극했을 때 모션이 자극이 되고, 모션을 자극했을 때 이모션이 자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MBSR의 측면에서는 자기 인식과 자기 자각과 공감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서의 어떤 이 모션적인 측면, 몸의 자각적인 측면, 몸의 자각 이상의 감각을 좀 개발하는 측면들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저한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현숙 교수님이 또 어떤 의견을 또 갖고 계실지 궁금하고요. 한 부분은 제가 그 현장에서 심리치료나 조직개발이나 내지는 심지어는 저는 무슨 암을 치료하거나 신체 치료하거나 이런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바디워크를 하거나 몸의 운동 치료를 하거나 이랬을 때 말기암 환자들도 그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실제로는 거의 완치 판결을 받을 정도로 나아지는 사례들을 제가 요번에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의료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으로 몸의 개발과 몸의 감각 이상을 개발했을 때 정서적인 것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의료적인 치료까지도 이런 분야들이 확장되고 있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 지금 교수님께서는 정서적인 부분만 좀 포커스를 주어서 그렇지, 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 팩터다, 치료 요인이다, 이렇게 바라봐줘서요. 이 부분들을 좀 더 통합적인 부분에서 몸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첨가되고 함께 감각적인 부분에서 개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탐구심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나머지는 이미 다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제가 좀 듣고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치료나 이런 어떤 삶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이게 단지 그냥 뭐 하나 치료한다고, 하나 뭐 언어 바꾼다고, 개념 정리 새로 해준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굉장히 토털적인 경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요 그림 하나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켄일버가 그린 그림입니다. 성공적인 심리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프로세스가 주어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렸던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통합심리학 책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여기가 바디가 있고 마인드가 있고 소울이 있고 스피릿이 있는데요. 여기 만약에 우리가 마인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인드를 어떻게 치료하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성공적인 심리 치료들을 대부분 살펴봤더니, 이분이 이제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성공적인 심리 치료는 통합적인 심리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는데, 그 통합적인 심리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마인드를 그냥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바디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그 바디를 정화하고 나서 마인드를 다룰 때 우리는 스피릿으로 통합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성공적인 심리 치료로 제안을 하시고 연구 결과들을 그렇게 저희들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MBSR도 저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세스가 됐을 때 훨씬 효과적인 정서 치료와 그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한테 더 이번 연구하시면서 또 어떤 발전성, 한계, 새로운 가능성 이런 거 한마디 더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탐구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MBSR 프로그램이 아동 청소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나름의 어떤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한데요. 일단 대상에 맞출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하지만 MBSR은 매뉴얼이 있으면서도 매뉴얼이 없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즉 대상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지도자가 각 회기마다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몸적인 것들 포함할 수 있고요. 제가 또한 동명대에서 3년 동안 그 MBSR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교양 과목으로 가르쳤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김용량 박사님의 그 몸동작의 힌트를 얻어서 제가 거기에 마음 챙김을 첨가해서 움직임을 통한 자각을 통해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운영을 할 때는 15주 프로그램이 되겠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첫 회기 오리엔테이션을 빼면 12주로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 MBSR의 기본적인 요소들과 또 근간이 되는 마음챙김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켜질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어린이들에게는 놀이를 통한 또 자각, 주의 집중, 또 열린 그런 주의들 그런 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MBSR 지금 현재 주어진 그 매뉴얼 안에서 반드시 워크북대로 그렇게 성인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충분히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이 정서진흥에 대한 마음챙김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MBSR 근간으로 해서 6주의 프로그램으로 또 재편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그 대상들의 어떤 상황에 맞게 변화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또 더 좋은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통합주의학 교수예요. 그리고 또 마음챙김을 그 통합주의의 근간으로 지도하고 있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데 사실 정서지능이라는 어떤 개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각 요소들이 보면 다 치유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몸적인 부분 이야기가 안 들어갔다. 하지만 자기 자각 안에는 분명히 몸과 마음의 요소가 다 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가 정서지능과 MBSR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다라고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질문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조인스티슨의 마인드풀리스를 정서지능과 그 인성교육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그 발표에 대해서 김용량 그 학교장님께서 그 움직임을 통한 그런 어떤 지각 부분을 조금 더 촉진할 수 있도록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특정 부분에 분리된 어떤 테라피만을 이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그런 심리치료들을 구현해 간다는 이런 우리들의 어떤 이념과도 부합하는 그 발표와 그 토론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1과 2 세션은 마치고요.